이게 금서로 지정되었잖아요? 한마디로 너무 야해서 여러분 중고 책방 가서 어쩌다가 이 책이 나오면 그게 막 6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억지로 끼워 맞췄다라는 생각이 좀 1992년 10월 29일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한 교수님께서 강의 도중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던 것이죠. 과연 이 교수님이 어떤 잘못을 했길래 학생들이 모두 다 보는 앞에서 경찰에게 연행되었던 것일까요? 당시 사회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마광수 교수님이셨습니다. 1951년생인 그는 천재로 생각되어질 정도로 빼어난 스펙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연세대학교 국문과에 수석으로 입학을 하셨고요.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다녔을 정도로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26살에는 청록파 시인 박두진의 추천으로 등단을 하신 바도 있고요. 여러분 박두진 시인 아시죠?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바로 이분 말이에요. 그리고 첫 교수 임용을 무려 28회 하십니다. 대단하세요. 홍대 사범대 국어교육과에서 교편을 잡으시고 83년부터는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과에서 교편을 잡으십니다. 제가 지금 제시해드리는 이 사진은 당시 최연소 교수로 부임한 시절의 사진이죠. 굉장히 앳된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은요. 마광수 하면 잘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만 해도 연세대 문과대에서는 교수님이 여전히 교편을 잡고 계셨습니다. 저도 몇 번 얼굴을 뵌 적이 있어요. 체구가 좀 작으시고요. 머리도 좀 희끗희끗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교수님께서는 교양 수업 중에서 소설 쓰는 게 과제인 그런 수업을 맡고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학부 때 좀 후회를 했던 게 이 마광수 교수님 수업을 안 들었었던 거예요. 그때 왜 안 들었었냐? 과제 때문이었어요. 그 과제가 야한 소설 쓰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너무 애기잖아요. 순수하고 야한 거 잘 모르고 A를 맞을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워낙 좀 유명하신 분이니까 궁금은 하면서도 약간 겁이 났다고나 할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사실 마광수 교수님께서 교편에 있으실 때 대학생이셨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82학번, 83학번? 아무튼 80년대 학번이시거든요. 근데 마광수 교수님이 그때도 굉장히 유명하셨다고 친구들 중에 교수님의 수업을 도강하고 그랬다고 하십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학자로서의 어떤 권위보다는 가십으로서 소비되었던 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유명한 젊은 교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교수, 마광수 교수님은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90년대 탄압을 받으셨던 것인지 그 사건의 중심이 되는 소설인 즐거운 사라와 함께 그분의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광수 교수님이 1992년에 교단에서 체포를 당한 제목은 바로 음화 제조 및 음화 반포죄였습니다. 1992년에 출간 즐거운 사라 때문이었죠. 당시의 판시 사항을 보면 즐거운 사라가 변태적인 성행위를 선동적인 필치로 노골적,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 음란물로 지정이 됩니다. 한마디로 너무 야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연세대 학생들이 구명운동을 하고 그랬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법적인 처벌을 모두 다 받으시고 교수직에서도 해임되는 수모를 겪으셨다고 해요. 물론 1998년에 복직을 하시긴 하셨으나 여전히 즐거운 사라는 2023년까지 출판되지 않고 있는 금서이죠. 근데 여러분 금서라니까 더 궁금하고 읽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책방도 뒤지고 했습니다. 시중에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게 금서로 지정되었잖아요. 작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판결을 뒤집을 재판을 청구할 당사자가 없어서 여전히 금서, 아마 작가 사후 5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풀리기 때문에 그때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지금은 시중에서는 이 책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여러분 중고 책방 가서 어쩌다가 이 책이 나오면 그게 막 6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이렇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또한 이 책을 읽어볼 엄두를 못 내고 있었죠. 우연히 학교 도서관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려서 읽기 시작했어요. 과연 어떤 이야기였을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얼마나 야하길래 음란물로 판정이 되었을까? 지금부터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이 이야기는 사라라는 여대생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성에 대해서 개방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여성 캐릭터인데요. 이 내면에 있는 성적 욕망을 일기 형식으로 독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책이 쓰여져 있죠. 사라의 온 가족은 아버지의 회사 문제로 인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서울에 남아 홀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자유로운 성에 눈을 뜨게 되죠. 미대생인 사라는 외모를 치장하는 것에서 희열을 느낍니다. 손톱을 길게 하고 화장은 야하게, 그리고 미니스커트에 힐을 신고 다니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녀는 늘 학교 수업을 들으며 여기저기 눈총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이런 시선들을 오히려 즐겨요. 성이 주는 쾌락에 일찍이 눈을 뜬 그녀는 나이트클럽을 오가며 많은 남성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또한 즐깁니다. 이런 그녀에게는 판무파탈과 같은 매력도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 책에 등장한 기철이 혹은 김철이라는 남자 캐릭터들은요. 사라에게 푹 빠져나와 헤어나오질 못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런 캐릭터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사라를 안달나게 하는 노련한 남자들도 있습니다. 성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살아가던 그녀에게 나타난 것은 바로 한지섭이라는 교수죠. 한지섭 교수는 젊은 국문과 교수로 단번에 사라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젊은 시절 많은 것을 깨달은 듯한 수재의 특유의 냉소가 그에게는 흘러넘쳤고 그러면서도 사무치게 외로워하는 모습에서 사라는 묘한 매력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다른 남자들과는 달리 한지섭 교수는 사라에게 관심을 도무지 두지 않는 듯합니다. 조급함을 느낀 사라는 강의실에서 담배를 피워무는 등 그의 관심을 끊는 행동을 해보려고 하지만 한지섭은 그녀에게 별다른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결국 사라는 따로 한지섭 교수를 찾아가기에 이릅니다. 그날따라 한껏 꾸민 사라는 설레는 마음으로 지섭의 교수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를 유혹하죠. 결국엔 한지섭 교수와 사라는 연인 관계가 되긴 합니다. 근데 한지섭 교수가 사라에게 이상한 걸 좀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해요. 바로 너무 사랑에 빠지지 말 것. 육체적인 것에는 탐닉을 하되 정신적으로는 자신에게 종속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도 되니 자신에게 집착하지 말라. 사라는 오히려 한지섭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예민하고 까다로운 남자에 대한 일종의 연민 같은 것이었을까요? 이런 애틋한 마음이 커질수록 한지섭은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게 사라에게서 점점 실증을 내는 것 같았죠. 한지섭은 처음에는 매일매일 사라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빈도가 이틀에 한 번, 닷새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점점 드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자신에게 찾아오지 말라는 편지를 남기고 사라져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 작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저의 이 작품에 대한 정말 솔직한 감상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소설을 읽는데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여성 화자인 사라의 시점에서 내면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쓰여진 내용들이 진짜 여성의 성적 욕망을 그렸다기보다는 남성이 상상한 여성에 대한 환상을 담았다는 점에 굉장히 불편한 지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죠. 이를테면 사라가 성폭행을 당하는 부분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즐긴다든지 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어떤 지점에서 분명 사라라는 이 여성 캐릭터가 여성 인권에 대한 주체성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읽힐 수는 있겠지만 큰 대의를 상징한다기보다는 남성이 가지고 있는 환상 속에 있는 성적으로 자유로운 여성의 이미지였다고나 할까요? 특히 중간에 남성 캐릭터 중 하나가 사라에게 손톱을 5cm 정도는 기르라고 합니다. 근데 여성 시청자분들 손톱 진짜 조금만 길러도 얼마나 불편해요. 그거 다 아시죠? 2cm? 그거 한번 자로 재보세요. 진짜 길거든요. 세안도 힘들고 글씨 쓸 때도 힘들 거란 말이죠. 그런데 5cm 길러보라고 한 거 자체가 또 너무 재밌었던 거는 사라가 유혹만 하면 이 책에 등장하는 모든 남자들이 다 넘어와요. 50세 넘는 아저씨건 교수님이건 친구의 약혼자건 옛 첫사랑이건 마치 옛날 순정 만화에서 여주인공이 모든 남자들이 걔만 좋아하는 그런 서사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오글거렸던 부분이 또 있거든요. 바로 이 작가가 자신의 도플갱어 캐릭터로 한지섭 교수를 지명한 것 같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책에서 한지섭 교수의 외모를 묘사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읽으면 이건 그냥 마강수 교수 자신이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전봇대처럼 길쭉한 몸매를 이끌고 들어오는 한지섭 교수는 유난히 힘이 없고 말라 보였다. 그러나 얼굴이 꼭 존 레논을 닮았고 오똑하게 솟아있는 콧날에 걸쳐져 있는 무태 안경이 왠지 세디스틱한 이미지를 풍기는 것 같았다. 존 레논을 닮았다. 저 왠지 마광수 교수님 존 레논 닮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한지섭 교수가 거의 옴무파탈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매력적인 여자가 나한테 빠지게 만들 수 있고 또 미련 없이 그냥 떠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뭐 우울한 느낌의 판무파탈 예술인이다?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요즘 시대에 나왔다면 금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여성주의 쪽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을 텍스트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온갖 남성이 갖는 어떤 성적 판타지만을 가져다 놓고 이게 무슨 여성의 주체성이냐, 아니면 성적 욕망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다느니 억지로 끼워 맞췄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마광수 교수님께서는 당시 성적 욕망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의도에서 이 책을 쓰셨다고 하셨고요. 그것은 비권위적인 사회 풍토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표현했다는 점에서는 물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즐거운 사라 소설만큼은요, 과연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신념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던 것이죠. 그분에 대한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자면 윤동주 시인의 작품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신 분이라는 거죠. 특히 윤동주 시인의 시에 나타나 있는 부끄러움의 정서를 포착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도 뭐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윤동주 시인의 시를 해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윤동주 하면은 부끄러움의 시인 이런 식으로 배웠었거든요. 그런 감수성을 20대 중반에 깨달을 수 있었던 그 마광수 교수님의 능력은 정말 대단한 것이기는 하죠. 또한 마광수 교수님은 본인이 성적 자유를 외치셨던 만큼 절대적으로 비권위적인 분이셨던 것 같아요.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에도 명예훼손 같은 것으로 소송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교수님의 광팬이 2007년에 이 즐거운 사라를 블로그에 죄다 손으로 쳐서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교수님이 당시에 또 한 번 벌금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은 막 화를 내고 그랬을 텐데 그러시지 않고 그냥 묵묵히 벌금을 내고 말았다고 하세요. 제 기억으로도 학부 때 그렇게 사람들이 마광수 교수님의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뭐 예쁜 애들은 재수 강하게 만든다. 학점을 A 받아도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는 수업이다. 뭐 기타 등등으로 소문들이 난무했는데 그런 것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셨던 분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탈권위적인 삶을 지향하셨다. 교단에서 물러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우울증으로 좀 안 좋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사실 좀 이상하기도 했어요. 물론 제가 그분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가십이나 이미지로만 소비됐던 그분의 작품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채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번에 영상을 준비하기도 했고요. 물론 제가 관심을 끌기 위해 금서로 지정되었던 즐거운 사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다는 점에서 마광수 교수님의 서사를 한 터럭만큼도 담아내진 못했겠지만 조금이나마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작품을 쓰셨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광수 교수님의 즐거운 사라 리뷰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